오늘은 프로토타입 제작에서 기초 데이터 수집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정의된 프로젝트의 분석 설계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관련 기초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 중요 항목들을 비교 검색할 수 있다. 기존 사례와 저작권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의 창의적 디자인 검증을 할 수 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영 씨, 오늘은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단계입니다. 프로토타입 제작은 대충 한 단계는 넘을 것 같죠, 그죠? 몇 단계쯤 될 것 같아요, 이 단계는? 일단은 제작을 위한 어떤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수집하고 또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죠. 네. 만드는데 바로 프로토타입 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절차를 상세하게 하나씩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계획이라는 말이거든요. 네. 계획을 잘 세워서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제작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기초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는데 기초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그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예요. 이거는 정해진 절차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보통 자기 혼자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어느 커리큘럼, 즉 뭐 대학이나 이런 학원이나 코스를 밟아가면서 그런 절차들을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그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오늘은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데이터 수집의 단계는 먼저 찾아야 되겠죠. 뭐가 있나 찾아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찾은 데이터가 괜찮은 건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괜찮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던가 어떤 비교치, 그러니까 어떤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됐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검색 단계 이전에 우리 뭐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정보 구조를 만들고 시나리오 작성하고 하는 거 해봤죠. 네. 예, 그래서 그 단계 다음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수집이 됐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말이 좀 긴데 우리말로 하면 모형. 모형이에요. 네.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모델이라는 말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작동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단계가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검색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디지털 디자인에서의 데이터는 미디어 데이터가 있고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미디어 데이터 그러면 한 개를 미디어라고 해요. 미디어 데이터. 소리 미디어, 텍스트 미디어, 그죠? 뭐 이런 미디어라고 하고, 그게 중첩돼서 동시에 나올 때 합쳐지면. 소리와 화면이 같이 나올 때 이거는 멀티미디어라고 한다. 그럼 TV에 나오는 광고 방송이나 이런 거는 멀티미디어라고 하나요? 영화나 비디오 같은 거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검색을 하려고 보면 잘 찾아서 들어갔는데 돈 내라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유료 데이터 있고 무료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해요. 또 컨슈머 데이터도 있어요. UCC 같은 데서 나오는 것들을, 그죠? UCC 들어가 보면, 유튜브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네. 뭐 리뷰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것도 다 컨슈머 데이터, 소비자들의 데이터들. 또 프로슈머라는 것도 있는데, 프로슈머는 컨슈머가 그 이후에 그걸 써보고 나서 이런 느낌이더라라는 거 있죠. 카더라,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것, 소비자 측면의 경험 같은 거, 만족도, 이런 것도 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지금 수집을 할 겁니다. 네.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군데 인터넷만 들어가가지고 찾는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말고 그 전 세대에서는 어디서 찾았을 거예요, 정보를? 도서관? 굿. 도서관에서 찾았고요. 또 도서관에서 못 찾으면 어디로 갈까? 실제로 띄었나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시장 같은 데 가서 네. 어떠세요? 이제 막 물어보고, 그렇죠? 뭐, 고생 많으시네. 그런 것도 막 했었습니다. 또 그런 거 이제 관찰이나 인터뷰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데이터가 어때야 될까요? 확실해야 되겠죠. 정보가 바르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도서 검색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를 큰 두 갈래로 본다면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바꾸겠죠. 요즘은 구글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이제 찾는 겁니다.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키워드만 입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따옴표를 사용한다든지, 따옴표요. 네, 뭐 빼기를 사용한다든지, 뷰 소스라고 하는 앞에 뭐를 넣는다든지, 무슨 이런 게 차이죠? 있어요. 그거 찾는 차이는 찾는 수고를 좀 덜어준다는 데 있어요. 따옴표는 이 안에 들어간 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를 꼭 포함해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포함. 그런데 이렇게 검색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무엇을 어떻게 찾을지가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뭐 NGT라고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에 딴지를 걸거나 네. 참 좋아 이거 안 해요.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 이제 그만 사회자가 있어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사회자가 있고 그 사람이 자 이제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서 무슨 얘기 했나 이렇게 보고 그 중에 이제 핑거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제일 좋은 사람 손가락 몇 개 들기 이렇게 하면 그걸 선택을 해서 개수를 모아가지고 이거 좋겠다.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주로 포스트잇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의 고리를 이어가는 데에는 뭐가 좋냐면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 수집이 끝났으면 분석을 해야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잘 사용할 만한 것인지 어떤 체크리스트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거죠. 분석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더블링 코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기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기록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데이터가 딱 만들어질 때 셀피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찍는 순간 그 더블링 코어 규칙에 의한 데이터가 거기 기록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EXIF라고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EPG, 일렉트로닉 프로그래밍 가이드라고 해서 좀 온라인 텔레비전 보면은 편성표 나오잖아요. 네. 편성표가 누가 써서 이렇게 송출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접속을 하면 메타데이터가 그 화면에 뜨는 겁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녹화 방송 같은 개념인가요? 녹화 방송을 포함해서 이게 녹화인지 아닌지도 거기에 써 있어요. 메타데이터에. 본 방송인지 아닌지까지도. 그 메타데이터는 그럼 실제로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는 있어요. 거예요? 예. 사용자가? 네,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툴이 필요하죠. 프로그래밍. 이렇게 해서 아무튼 다양한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해 놓으면 이제는 뭐 할까요? 검증해야 돼요. 네. 이 진짜 괜찮은 거야라고 하는 단계가 있죠. 그게 검증 단계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기존 사례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그죠?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작권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네네. 그다음에 직접
우연한 기회에 자기가 촬영하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아, 내가 여행 다녔던 예쁜 영상들. 그렇죠. 그것도 저작권 등록을 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자기 데이터로 또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자,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따가 실습하면서 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데이터 수집 단계는 검색, 분석, 검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색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의 첫 단계입니다. 디지털 디자인에서 데이터는 미디어 데이터와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분석은 콘텐츠로 사용할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중요 항목들을 비교 분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메타데이터가 중요한데 구조화된 데이터로 더블링코어라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검증은 기존 사례와 저작권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의 창의적 디자인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매핑을 주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수작업에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네. 내용은 뭐냐면 정보 구조도를 가지고 IA 맵이죠. 그 정보 구조도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사이트 맵을 구성을 하고 버튼이나 내비게이션을 만들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검색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검색어들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쪽에 컴퓨터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검색어 IA에서 지금 추출이 다 돼 있죠. 네. 자, 정보 구조도가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를 좀 추출해 놨네요. 한번 찾아보시죠. 키워드 메인 검색어는 뭘로 할까요? 메인 검색, 요즘같이 휴식이 필요한 때 예, 집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안마기기를 네.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인드맵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들어가면 황량한 벌판에 키워드를 쓸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네. 파란색 계열, 서너 개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가적인 색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톤 매너 정도는 여기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렇게 나온 것들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PDF 파일로 내보낸다든지 이렇게 변환하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건 소프트웨어마다 다르니까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자, 그 다음에 마인드맵 다음에는 우리가 해볼 것이 지금 여기서 추출된 것들을 아까 깃발 표시를 하고 마커 표시를 해서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검색어 엔진, 검색 엔진에 입력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소리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글 검색어를 이용해서 구글에서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안마의자 찾아보시겠어요? 네. 안마의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마의자 힌트 한 번 더 쳐야 돼요. 그러면 쭉 나오죠. 근데 포털에서는 보통 전체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뉴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가 정해져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나는 안마의자 중에 정확하게 안마의자인데 전기로 사용하는 것, 뭐 수동 마사지가 되는 거, 팔 마사지 되는 거, 네, 뭐 이렇게 마사지가 찾고 되는 싶다는 거. 거예요. 네. 그러면 안마의자라고 치고 여기서 팔 마사지가 되는 걸 또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 안에다 다른 것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필수 단어가 포함이 되도록. 안마의자인데 팔 마사지인데 뭐 이렇게 직물로 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 줄에 천연가죽. 좋아요.
거기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따옴표를 넣고 그러면 지금 추천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띄어쓰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따로따로 추천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구글 검색에서 따옴표를 빼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요 단어만 네. 이렇게 같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는 핀터레스트가 무드보드 만들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게 있다고 했는데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거는 그 웹사이트로도 접속이 되는 주소가 있긴 해요. 네. 핀터레스트가. 근데 웹사이트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좀 혼란스럽죠. 요즘은 모바일 시대가 돼서 네.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요. 그래서 보통은 화면을 이렇게 줄여서 보기도 하죠. 핀터레스트도 반응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좁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한 2줄 정도로 보면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웹사이트에서는 이제 그리드 요소 때문에 한 3줄 정도까지만 이렇게 좁혀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핀터레스트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네. 핀터레스트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색해서 그 음. 분위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 네. 할 때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도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인드매핑 소프트웨어로 검색어를 추출해봤습니다. 사전에 정보 구조도를 마련하고 키워드를 발췌해 작성했습니다.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에는 큰 따옴표, 마이너스, 물결표와 같은 이미 약속된 검색 도구를 이용하면 더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영 씨가 하는 실습은 무슨 내용인가요?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건데 따옴표를 이용한 검색을 하고 있어요. 따옴표는 겹따옴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 안에 키워드를 넣는데 그냥 키워드만 사용할 경우에는 따옴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영 씨는 지금 따옴표 안에 단어 하나만 넣었거든요. 이거는 괜히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따옴표를 사용할 때는 검색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추상적일 때, 이럴 때 좋아요. 그러니까 따뜻함, 편안함, 뭐라 그럴까요? 활기참 이런 걸 애매한 것들을 찾을 때 그렇게 따옴표 안에 넣어서 찾으면 많이 줄여가지고 제공을 해주죠. 검색할 때 여러 개의 겹따옴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것들을 다 유추해서 요즘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잘 묶어 평균적인 대답 뭐 이런 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이런 것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색을 자주 해주시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검색 엔진으로부터 혜택을 더 점점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단편적으로 단어만 검색하게 되면 실검, 메리 이렇게 나오는 것들 전부 단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가 점점 바보가 돼요. 근데 검색하는 거를 이렇게 좀 어떤 폭을 넓혀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덕을 나중에 우리 후세들은 더 덕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용하는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여기가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처음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출발을 했는데 이미지의 트렌드를 잘 모아주는 그러한 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강점은 조금 전에 따옴표로 검색하듯이 여러 개의 단어를 넣어서 어떤 느낌을 추출하는 디자인에서 디지털 디자인이나 그 시각 디자인에서 무드보드를 만들거나 트렌드를 검색할 때처럼 여기서 그런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사용하게 되면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검색했던 것들을 모두 여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핀터레스트에는. 자기만의 보드를 하나 만들어서 주제별로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검색할 때마다 그 키워드에 맞는 것들을 쭉 이렇게 핀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핀을 하게 되면 그 보드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그 모인 보드를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화면에 뜨게 되는 거죠. 내 보드가. 그 보드를 들어가 보면 내가 뭐 하는 콜렉션이 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사이트, 특정한 사이트에서의 검색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검색하기가 지금 불편하니까 사이트 내에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검색어를 찾아달라 이렇게 지금 주문하는 것 같네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타이핑에 드는 수고 많이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간에 뭔가 오타가 생기게 되면 검색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검색은 짧게 검색을 하고 여러 번 검색하는 게 좋고 카테고리가 모여 있을 때는 큰 범주에서 세부적인 범주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검색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영 씨의 검색 실력은 어떤가요? 찾아 들어가긴 잘 찾아 들어갔는데 벌써 다 했어? 다 했다고 나오네요. 검색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NCS 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해주면 좋겠고, 근데 너무 학생처럼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다워야 되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학생다운 마인드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욕도 많이 먹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응용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검색할 때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검색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검색을 할 때는 단편적인 단어만 가지고 검색하기보다는 검색 도구를 이용해 폭넓은 검색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와 같은 사이트는 추상적인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핀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핀터레스트에서 검색한 콘텐츠를 나만의 보드에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네티즌 여러분, 질문 팍팍 주세요.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올라오나요? 질문이? 레스터는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소스 파일을 찾아요. 그게 뭐냐? 벡터 파일. 벡터 파일로 소스 파일 만들고 사용하기 위해서만 이걸 잠깐 내보내는 거예요. 레스터로. 그럼 레스터는 포토샵 같은 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답 됐을까 뭔가. 프로토타입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4종류가 있는데 보통 제품 디자인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연구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스터디 모델. 이거는 개념 잡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까? 이쪽 화면을 크게 할까? 이쪽 화면을 크게 할까? 버튼이 너무 작은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스터디 모델이라고 하는 스터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시 모형이 있어요. 제시 프로토타입. 이거는 디자인이 다 결정되고 관계자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보고 이게 이상하고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진짜 마음에 들고 이건 더 마음에 들고 이렇게 얘기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실제 작동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야 돼요. 논리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작동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 프로토가 있는데 이거는 파일럿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성능 위주예요. 그러니까 위젯 같은 거. 달력이 잘 작동되는지 이런 거를 만들 때 이거 됩니다. 그리고 성능 실험 요구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에 집중해서 이걸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세한 설계하고 구현까지 마친 다음에 대량 제작을 이제 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모형은 우리가 보통 오늘 해봤던 그런 걸 이제 제작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답이 됐죠? 실제로 동작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동작된다는 말은 뭐가 중요하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거만 뺀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진짜처럼 작동하는데 이메일 보내기 엔터 누르면 이메일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글을 올렸는데 글 올리기 엔터 치면 글이 안 올라가. 올라가는데 그냥 입력하는 거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걸 바로 프로토타이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젯 같은 경우는 달라요. 위젯은 다 작동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딴소리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계약서를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 디지털 디자인의 첫 앞부분에 가시면 계약하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돼요. 계약서 분실인가 없는 때문인가. 계약서 보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댓글 점도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어렵다고 느끼기 전에 그냥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프로토타입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연구 모형은 디자인 과정에서 초기 개념을 잡는 단계에서 제작합니다. 제시 모형은 디자인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제시용으로 제작하는 모형입니다. 실물과 흡사하지만 입출력 사례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험 모형은 겉모양보다는 성능 시험을 위해 제작하는 모형입니다. 필요한 영역만을 부분 제작합니다. 제작 모형은 시작품 생산을 위한 최초의 원형 모형으로 양산을 하기 위한 모형을 말합니다.